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거나 저희 제외인강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외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별 후 단기적으로 제외를 하는 단기 제외, 그리고 유예 기간이 들어간 뒤에 우리가 재차 재접근을 해서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장기 제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장기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오랜 시간 감정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기 제외를 바라는 마음이 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단기 제외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미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미래 비전 제시를 해요. 이제 내가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럴게. 내가 변할 수 있어. 자, 이 말 해보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게 통했나요? 상대방이 여전히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통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겠죠.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기 제외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제안을 상대방한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단기 제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 아시게 될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포인트 차이로 인해 단기 제외의 성공률은 극과 극입니다. 제외를 정의하자면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가치인지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개념, 두 번째로는 기존의 가치를 재해석 및 포장하여 실감하게 만드는 개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지만, 모든 제외가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장기 제외에서 활용되는 개념은 1에 이제껏 상대방이 모르던 내 모습을 다시금 형성하여 인지시켜 나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기 제외는 이해 개념을 활용하여 떨어진 가치를 새롭게 형성하기보단 익숙해지거나 일시적으로 낮아진 나란 사람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증명하고 실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내 소중함을 상대방이 깨닫길 원해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의 가치를 새롭게 형성해서 높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가치를 상대방이 느끼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치 증명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가진 매력을 증명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더 예뻐지거나 멋있어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이성적인 매력을 증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인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제외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모두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성으로서의 매력, 연인으로서의 가치, 관계의 미래성 등 다양한 가치를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증명해 나간다면, 단기 제외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포인트를 축소하여 임팩트 있게 증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장기 제외의 경우 상대방의 나에 대한 감정이 모두 사라졌다가 다시금 설렘을 느끼며 형성되는 새로운 만남의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재회를 선택하기 전 감정적으로 선택하기보단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 증명이 있을수록 이 사람이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구나 라는 가치 증명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전 매력이 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기 제외의 경우 상대방 또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시도는 하겠지만 상대방에게도 이별 상황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겠죠. 그렇게 다양한 판단 요소가 있을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더욱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제외에서는 상대방이 가진 불만이 여러 가지라면 모두 언급하고 싶고 다양한 내 가치를 보여주고 싶더라도 우선순위를 만들어서요,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거를 할 때 공약을 일일이 열거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상을 담은 간결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불과 2주, 3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사로잡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만약 단기 제외를 할 때 내가 여자로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전적인 성숙한 모습도 보여주려고 하고, 헌신적인 모습도 보여주려고 하고, 자, 이렇게 너무 다양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하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하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제외를 위한 가치 입증을 할 때 두 가지 핵심 지침 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최대 강점을 강조하세요.
연애를 해온 형태가 모두 다르듯이 나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제껏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강조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헌신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이성적인 자극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노골적으로 뭐 야한 복장이나 뭐 새로운 옷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상대방이 자극을 받고 설렘을 느끼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더라도 설렘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접하는 여자들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심지어 나보다 외모가 객관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닌 여자들조차도 초반에는 신선함이라는 가치가 더해지기에 상대방이 더 이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제외에서는 여러분의 강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여자로서 매력을 어필하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껏 상대방에게 해온 헌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렘을 느끼고 행복하다면 나는 말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헌신해온 이유가 우리 관계가 그런 연애 초반에만 느낄 수 있는 설렘보다 비루한 것인지 너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이렇게 헌신해온 이유들은 이 뒤에 상대방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나의 사랑의 의미를 서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도하고 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닌 관계인지를 상기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의외성 정도만 보여줘라. 자, 그렇다고 최대 강점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최대 강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별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이 불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선 의외성을 부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진행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남성 내담자분이 2년간 교제하시던 여자친구분과 이별을 하시게 되었어요. 참 매너가 좋으시고 감정의 업다운이 크지 않으신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연애관계 중 트러블 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뭐 여자친구분도 말하시길 오빠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그런데 남자친구로서는 재밌는 남자는 아니야.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별을 말하는 입장이셨던 거죠. 자, 이런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단기 제외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내가 앞으로 너를 즐겁게 해줄 수 있어. 나 생각보다 재밌는 남자야.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내 인간성의 가치를 강조해서 상대방이 이런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연애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외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남자친구로서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내담자분이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서툰 분이셨어요. 여자친구가 감수성이 풍부한 표현들로 애정 표현을 해올 때 나도 너 만나서 행복해, 나도 사랑해, 이 정도의 뭐 흔하고 특별하지는 않은 표현들만 반복되었던 거죠. 더불어 일상 대화를 할 때도 여자친구분께서 뭐 즐거운 얘기를 하더라도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만 하시니 점점 여자친구분도 흥이 나지 않아 대화를 포기해버리시는 상황이었죠. 즉 내담자분의 언어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입장이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별 상황이라도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의외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상대방에게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 왔는지 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의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 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조금씩 보완해 나가시면 돼요. 사실 이런 불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별을 선택한 상대방에게 앞으로 노력해보겠다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고쳐질지 고쳐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시간이랑 감정을 투자하기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즉 불안하고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이별을 견고하게 결심한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불만에 대한 해명을 통해 앞으로 잘해볼 테니 믿어달라라는 말을 하려 합니다. 이 방식 또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약점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같이 증명을 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단기 제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한 부족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세우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서 가치 증명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은 단기 제외의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